이제 같이 볼까요? 네. 봅시다. 조금만 기운내서 오늘 좀 빨리 끝낼 테니까 기운내서 들어갑시다. 조금만. 이제 조선 우리 고려시대 문화에서는 나올 게 많아요. 불승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냥 건축물도 많이 나오고 불상도 많이 나오고 그 과학기술에서는 목판인쇄물 같은 거 그것도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 자세히 배우고 조선 전기는 시험제 나올 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빨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자, 페이지 40페이지 잠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유학 문화에서는 사상, 이데올로기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배웠던 게 뭐더라? 유학의 흐름들. 그래서 일부러 교재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유학의 흐름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딱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유념해 두시면 되겠고, 우선 유학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어떤 거, 유학을 가르쳤던 거 어떤 것이다? 학교가 되겠죠? 자, 이제 조선시대 학교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학교는 우리가 고려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으면 되거든요. 고려 때는 국자감이 있었죠. 조선 때는 무슨 관이 있다고 딱 줄쳐놓으면 되죠. 자, 우선 교재 몇 페이지? 40페이지. 박스 두 개 중에서 밑에 고려와 조선인데 오른쪽에 조선 있죠? 조선. 하나 줄쳐놓으면 됩니다. 무슨 관 하나 줄쳐놓으면 돼요? 성균관. 그 다음 제가 계속 강조했는데 성균관에선 기술부가 따로 있다 없다? 없더라. 오직 무슨 교육만 했다? 순수 유학 기능만 했더라. 그거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 성균관의 구조는요, 대성전과 명륜당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고려 말 때 이런 놈이 있었거든요. 고려 말 때 어떤 놈이 있었더라? 고려 말 때 이런 놈이 있었죠. 안양이 있었죠. 성리학 처음으로 소개시킨 놈. 이재용과 누가 있었다? 이색.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 안양이 뭘 건의했더라? 문묘란 걸 건의했다고 했었죠. 문묘는 말 그대로 공자와 공자 제사들. 신묘를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제사 지냈던 곳. 그걸 문묘라고 합니다. 일종의 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이제 뭐더라? 스승에 대한 예를 차리는 것. 그것도 되게 중시적이기 때문에 이제 성균관에 뭐더라? 문묘란 게 건설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더라? 제사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사당. 그래서 성균관에 문묘와 강당 이렇게 구성으로 돼 있다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재호는 됐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다? 이색. 이 사람이 이제 성균관 대사서 길러낸 게 정도전과 정몽주. 됐지요? 자, 성균관은 우리 특징 두 가지. 두 가지 특징 말해봐요. 기술부 있다 없다? 없더라. 모두 지냈다. 제사도 지냈더라. 그 정도 하나 끝냈으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부학당이라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부학당. 이건 조선의 무슨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대학교. 이게 바로 뭔다? 중고등학교.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여러분이 맞춰봐요. 누가 만든 거? 개인이 아니면 국가가? 국가가 만든 거. 지역은 어디 있더라? 지방 아니면 서울에 있더라? 서울에 있는 거. 되겠죠? 서울대학교가 성균관,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사부학당. 사부학당 왜 사부학당인지 알겠죠? 동서남. 북이 아니라 중. 이렇게 되어있고 하여튼 4개의 방이 있더라.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거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지방에 있는 거. 향교. 이것도 누가 만든 거? 국가가 만든 거. 하지만 뭐더라? 특징은요. 어디 있더라? 위치가 서울 아닌 지방이더라? 지방.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료에 나올 때 그렇게 나와요. 부목, 군현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무조건 뭐로 가면 되더라? 향교로 가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 무슨 학교 가자? 사립학교로 가면 되겠죠.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뭐가 있었다? 사립학교 뭐가 있었다? 서당이 있고 이건 초등학교고 시험 문제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봅니다. 근데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 천자문 가르친 곳. 거기 뭐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더라고요. 서당. 자, 그 다음에 우리 고려 때는요. 사립학교니 뭐가 있었다? 사립대학교가. 최충의 문헌공도, 구제학당을 비롯한 사학 12도가 있었다고 배웠었죠. 조선 때는 이거 들어가면 돼요. 사림 새끼들이 처음 만들었던 거. 뭐가 있더라? 서원이 있다.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딱 하나만 강조하고 마무리 짓게요. 아까쯤에 성균관에도 뭐가 있었고, 대성전이 문묘입니다. 강당이 뭐한 곳이다? 말 그대로 강의했던 곳. 성균관에도 뭐가 있더라? 문묘가 있어요. 성균관에도, 서원에도 뭐가 있다? 문묘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강당이 있고, 예전에는 학문만 가르쳤다면 몸가짐까지
몸가짐도 가르치면 기숙학원으로 다 운영되었다는 건 맞습니다. 됐죠? 하나만 특징. 누구에 대해서 제사 지냈더라? 내가 할게 그냥. 공자와 공자 제자들. 얘는 누구에 대해서 제사 지냈다? 선현에 대해서 제사 지냈다. 선현은 누굴 말한다? 선배들.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마디로 뭐다? 성리학자, 조선 성리학의 선배들. 그래서 여러분들 최초의 서원 주세봉 서원이거든요. 주세봉 서원이 바로 뭐더라? 안양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그렇게 두시면 된다고요. 됐죠? 도산서원은 이왕을 기리는 곳, 자웅서는 이인을 거스르는 곳. 이런 식으로 다 선배들 거느렸던 게 바로 보다 서원의 특징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다 됐죠? 빨리 줄치고 넘어갑시다. 자, 조선 성균관 줄치고 유황만 교육 줄쳐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성은 놔두고 구조에서 명륜당이 강당, 문명화 대성전 있죠. 대성전 줄치고 성현까지만 줄치요. 여기서 성현은요, 성인 군자를 말하는 거예요. 성인 군자 누구 말한다? 공자님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됐죠? 거기다 공자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자, 밑에는 우리 사부학당 줄쳐놓으면 끝. 지방에 있는 거 들어갑시다. 향교. 그 다음에 무슨 향교는 사료에 나올 때 뭐가 나온다? 부목군연 나온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제 사립학교 쪽으로 할게요. 사립학교에서 가장 시험 문제 많이 있는 건 뭐였다? 서원. 지방이 사립대학이라고 나와있죠? 우리나라에서 뭐 한다? 우리나라 줄치고 선현. 그게 바로 뭐다? 우리나라 선배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향음주례는 뭐냐면요, 그 마을의 술잔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따로 줄치지 마시고 향사례입니다. 활쏘기 대회 이런 거 하면서 뭐더라? 친목을 다짐하고 지방민을 교화하고 선후반과 관계도 돈독해지게 했더라. 그렇게 두시면 되고 밑에는 뭐 들어가면 되더라? 서당 줄쳐놓으면 학교는 끝. 마무리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디 갑시다? 페이지 41페이지. 자, 이제 유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학 중에서 우리 뭘 배웠다 방금? 학교 하나 끝냈습니다. 학교 끝냈고 이제 조선의 유학의 발달사를 보려고 합니다. 조선 때 유학을 뭐라고 하죠? 고려 말 때부터 이제 유학이 좀 더 철학화된 것. 그걸 무슨 학이라고 하더라? 성리학. 그리고 성리학은 언제 들어왔다? 고려 말 때 들어왔다. 누구 배웠다? 안양, 이재현, 이색.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성리학에서 간단하게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유교가 좀 더 뭐더라? 철학화된 거라고 합니다. 알겠죠? 유교가 철학화된 건 뭐냐면 철학이란 건 별거 아니라 우주 만물의 본질은 무엇일까? 인간 치심적인 본질은 무엇일까? 이딴 것을 고민한 게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런 걸 공부하는 걸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증명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 어쩌면 좀 뜬구름 잡는 소리. 원래 유학은 이런 게 있었다 없었다? 고려 때 유학은 없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고 증명 가는 것만 관심이었는데 고려 말 때 들어서 성리학은 그게 아니야. 우주 만물의 본질은 어떤 것이 본질이고 인간 심성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 이런 철학적인 내용은 불교가 담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고려 때는요. 고려 때는 유교가 뭘 담당하고 유학이 뭘 담당하고 현실을 담당하고 내세와 철학은 누가 담당했다? 불교가 담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뭐다? 유불이 공존했던 게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철학적인 내용의 불교 있죠? 철학적인 내용의 불교가 이제 이것을 뭐더라? 유교가 합쳐버린 게 바로 뭐다?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선 때부터 불교가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고 억불로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이제 불교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도전이 지었던 게 무슨 잡변이 있었어? 불시잡변. 그렇게 연결시키면 돼요. 근데 우리 불상 배워 안 배워? 조선 때 불상 따로 안 배우잖아. 석탑도 달랑 하나 배웠잖아. 원각사지 10층 석탑 달랑 하나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고 그럼 성리학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이 정도 이해하면 돼요. 우주 만물의 본질은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뭘로 구성되었단다? 기로 구성됐다고 해요. 그럼 이가 바로 뭐가 된다? 세상 만물의 뭐라고 하더라? 근본 질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가 뭐라고요? 근본 질서. 되겠죠? 근본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뭐 한다는 게 특이다? 불변의 진리의 불변.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기는 무엇이냐? 기는 형상의, 이건 뭐더라? 어떤 만물의 형상에 불과하고 재료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시대와 장소에 따라 뭐더라? 변화, 무쌍하다는 게 특징이 기라고 해요. 빨리 예를 들어주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의자 있죠? 의자의 본질은 뭐가 될까요? 나무, 플라스틱,
아니죠. 앉는 기능. 사람이 앉는다. 그게 의자다. 이게 바로 근본이다. 이게 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의자의 종류는 어때? 플라트 의자 있고, 좋은 의자 있고, 싸구려 의자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보다 재질이 뭔다? 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별거 아니죠. 제가 끼고 있는 안경. 근본은 뭐가 된다? 실형 맞추는 거. 하지만 형태는 뭐다? 사람들 쓰고 있는 것마다 다르잖아. 그게 뭔다? 기가 되더라. 이딴 식으로 모든 걸 설명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래서 이기론. 이게 뭔다?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겠죠? 성리학이 철학화된 걸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어서 그냥 예만 들어준 겁니다. 알겠죠? 하나만 더. 여기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게 중국이야. 여기 중국이야. 여기 중국.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놈들이 살았어? 거란족, 여진족, 몽고족. 우리가 배웠던 놈들.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누가 이라고 할까요? 얘와 얘 중에서 누가 이가 되더라? 중국 새끼들. 농경민족이 이다. 얘가 보다 오랑캐가 기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남송 주자가 만들었다고. 됐고 너무 길어지니까 하여튼 이렇게 세상 만물을 뭔다? 이분화시켜서 인식하는 거. 요게 바로 뭐더라?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가 바로 뭐가 된다? 화가 되는 거야. 이게 중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이 기질지성 놈들은 다 뭐가 되더라? 다 뭐가 된다? 오랑캐가 될 뿐이다.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화의 사상. 세계사상을 이분법적으로 본 거. 그렇게 두시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딱 하나만. 사람의 도덕성이 있죠. 도덕성은 뭐가 될까? 양심, 이런 거는. 이 아니면 기. 자, 사람의 우리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양심. 도덕성, 이런 거. 맞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이 있잖아. 감정. 사랑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좋아하고, 슬퍼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양심이 있어. 어떤 게 이가 될까? 느낌상. 양심이 이가 된다는 느낌이죠. 이게 바로 뭐더라? 우리의 도덕성. 이게 이가 되고, 그 다음에 감정, 희노애락, 애호욕. 우리의 감정, 사랑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그것이 뭐가 된다? 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서? 인간은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어? 인간은 뭐와 뭘로 구성되어 있죠? 인간은 이도 있는 놈이 있어. 감정도 있어. 근데 감정 덩어리가 있어. 이는 조금밖에 없어. 되겠죠? 이와 기로 되는데 차이가 좀 있죠? 얘는 이가 많은 놈, 얘는 기가 많은 놈. 여러분이 봤을 때 누가 선비야? 이 새끼. 선비. 얘가 뭐가 된다? 기질지서. 쌍것들. 이렇게 말한다 보죠. 그래서 선비의 역할은 뭐야? 점차 학문하면서 이를 확충시키는 거야. 기를 누르면서. 그게 거경국리 경물치지라고 합니다. 서원 같은 데 가서 조용한 데 있으면서 거경국리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바로잡는다. 경물치지.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누굴 교화시킨다? 이 쌍것들을 교화시키는 거. 그게 선비의 뭐더라? 역할이다. 이렇게 말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 길게 말해서 결국 신문제를 합리화시킨 게 그게 성리학이라고요. 됐나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시험제 직접적으로 나온 게 없이 제가 좀 너무 길게 설명했는데 대강 성리학이 왜 철학화되었다는지 알 수 있겠죠? 됐나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리학이 되게 어려운 학문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 말때 들어와서 조선 전기 때 점차 정착하게 되고요. 당연히 이기 논쟁도 되게 심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확실하게 조선 성리학을 정립시킨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야. 누가 있어? 그렇죠? 누가 있더라? 이황과 그다음 누가 됐다? 율공 누가 있더라? 이 두 사람 구분하고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 두 사람 빨리 구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은 15세기 후반 때 있었고요. 16세기 때 한창 뭐가 일어날 때다. 거의 16세기 쪽으로 보시면 돼. 16세기 전반경에 있었던 게 누가 되더라? 이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는요 16세기 때 있었지만 사림 집권기 조선 후기 때까지 있었던 게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황은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림 애들이 누구랑 한참 다툴 때야. 훈구파 싸울 때. 그래서 일어난 게 뭐였다? 사화라고 배웠었죠. 그러면 이 이황은 이와 기중에서 어떤 걸 좀 더 강조했을까요? 변화무쌍 아니면 근본? 도덕성과 근본. 우리는 저 훈구파와 다르다. 우리는 양심이 훨씬 더 괜찮다.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서 일명 무슨 론이라고 한다? 주리론.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 좀 더 형이상학적이고 도덕적이다. 이렇게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림이 집권기 아니면 사림이 이제 등장할 시기였어.
사람이 한창 등장할 시기죠. 아직 왕과 친하다 친하지 않더라. 아직 왕과 좀 거리가 있을 때잖아. 근데 왕도 성리학자들은 왕도 뭐한다? 신하들과 보다 더불어서 성리학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주도 뭘 공부해야 된다? 성리학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주의 학문을 이렇게 말해요. 군주의 학문을 성학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왕이 공부하는 걸. 알겠죠? 그래서 왕한테 공부 좀 해라 아니면 해주세요. 공부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건의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성리학이 또 어때? 내가 아주 쉽게 말해서 이 정도로 설명한 거지 깊게 들어가죠. 진짜 정신없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이 어렵다 보니까 쉬운 그림으로 10가지 그림으로 성리학을 이론을 설명한 게 바로 뭐더라? 성학 10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구구단 변호박이 붙여놓죠? 그런 용도로 사용해라. 병풍으로 만들어놔서 성리학의 이론을 체계화시킨 거. 됐나요? 그럼 여러분이 암기하고 싶은 거. 솔직히 이왕 성학 10도 외우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좀 더 여러분 쉽게 외우기 위해서 좀 길게 설명한 거예요. 이 학문들아 한참 훈구투쟁이다 보니까 주리론적 도덕적이고 좀 더 원칙적인 성이 강하고 이 사람이 지었던 건 뭐였더라? 성학 10도가 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됐지요 이게? 그 다음에 주자서 저류인데 성학 10도까지만 기억 잘하면 되겠고 이 사람의 제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제자가 이름도 비슷해. 성만 다르고 강황이라고 있어요. 알겠죠? 강황은 아니고 음은 비슷하죠? 황. 이 강황이 임진왜란 때 어디로 끌려왔더라? 그렇죠. 일본으로 끌려왔어요. 일본은 13세기 때 우리나라 고려 말 때 성리학이 들어왔듯이 그 시기 때 일본도 성리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성리학 일본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원숭이도 어떻게 이해시. 그러니까 성리학 발달이 없었어. 근데 임진왜란 때 누가 끌려가면서 강황에 끌려가면서 그때서야 성리학이 흥기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일본에 가면 강황 제사당이 있어요. 묘비도 있고 일본 성리학의 시주가 뭐더라? 강황.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왕의 성리학은요 어디에 영향을 끼쳤더라?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쳤다. 거기까지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하나 됐죠 여기? 자 줄치고 끝냅시다. 자 페이지 41페이지 보면요 조선 전기 15세기 성리학의 정착 건너뛰시고요 성리학 융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 예전에 우리 배웠던 거 서경덕 줄치고 기 이건 예전에 정치사에서 말했던 겁니다. 설명 안 하고 줄만 치고 넘어갈게요. 조식 줄치고 학문의 칠천서. 그 다음 이연적 줄치고 주리론의 대가입니다. 그 정도. 뭐 나올 가능성 없어. 여러분이 알아둘 거 주리론 줄치고 근본적 이상주의죠. 정치사에선 동인이 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이 사람이 지었던 책 하나는 꼭 기억합시다. 주사서 저료는 모르지만 어떤 건 확실하게 기억하자. 성학 10도 정도는 하나 꼭 기억하고 그 다음 어디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 성리학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끝냈고요. 2반 끝냈고 2 더 빨리 끝납니다. 2는요. 여러분들 2는 16세기 말에 등장했고요. 몇 세기 때? 선조 있을 때 17세기까지 있었습니다. 17세기 누가 권력을 장악할 때야? 봅시다. 여기 봅시다. 2는 살인 집권기 알겠죠? 왕과 친해질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까지는 뭐다? 훈구파의 입맛대로 조선왕조가 다 만들어졌죠? 이제 살인이 집권하니까 살인 입맛대로 조선왕조 체계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제 변화가 강조될 때잖아. 변화가 강조될 때니까 어떤 걸 강조해야 돼? 기를 강조되지요. 그래서 일명 뭐더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더라? 기다 이렇게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주기론 잘 안 물어봐. 이것도 좀 더 철학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이해할 때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사람은 뭐가 강조될 때야? 변화가 강조될 때잖아. 개혁이 강조될 때지요. 그래서 각종 무순안을 제시했다는 게 특징이야. 각종 무순안 개혁안 제시했던 게 뭐더라? 율곡 2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유명한 10만 양명설 들어보셨죠?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나라도 병사 몇만을 만들어낸다. 10만을 만들어서 대비된다. 이게 10만 양명설. 2가 제시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밖에 또 하나. 그러면 이때는 사림애들이 집권할 때야. 사림애들이 집권할 때고 이제 왕과도 뭐더라? 좀 대거리할 정도죠? 그럼 왕 공부 좀 해주세요? 아니면 공부해라 새끼야? 공부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책이 바로 뭐더라? 성학 뭐가 되더라? 지묘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글과 그림 같은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냥 글씨만 꾀하는 게 있어. 내용도 쉬울까요 뭘까요? 졸라 어려워. 그리고 왕이 공부하면 누가?
가르쳐준다. 신하가 혼내준다. 이런 내용이 뭐더라? 성악지뷰. 말 그대로 공부할 때 뭐더라? 좀 더 집요한 거. 그게 뭐더라? 율곡이이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동인 아니면 서인이었다. 정치사에서 배웠을 때. 서인이었다. 거기까지. 자, 줄치고 마무리 질게요. 자, 오른쪽에 율곡이 선조 때 주로 활약. 한마디로 살림 집권기 때더라. 그래서 주기론 줄치고 현실 개혁적. 그 다음에 얘는 정치에서 뭐였다? 서인의 입장이었고, 그 다음 굵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못했는데 무슨 지표 하나 줄쳐놓으면 되더라? 성악 지표 그 정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다양한 개혁안. 다양한 개혁안 줄치고 수미법. 여러분들 수미법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 대동법 할 때. 그치요? 대공수미법. 그거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대공수미법. 사회경장론, 사회개혁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장이란 뭔 뜻인다? 개혁한다 그 뜻이 되겠고, 신만양명설. 그래서 그냥 각종 개혁안으로 퉁쳐서 여러분이 묶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왕과 이 성리학 이렇게 배웠으면 됐고요. 자, 문제 간단하게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 문제집 80페이지 27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78번 문제. 다음 글을 쓴 인물의 설모 올바른 거. 거기 보면은 뭐라고 딱 그림이 적혀 있죠? 그림 밑에 성악 10도 나와 있고, 성악 10도 나왔으니까 뭔지 알겠죠? 좀 더 쉬운 그림, 쉬운 게 10도 이렇게 외워도 됩니다. 이황이 되죠. 그럼 이황과 관련된 거 호랑 논쟁 아직 배운 적 없고, 2번 앞뒤가 똑같은 누구라고 적어놔야죠? 조광조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고, 10만 양면설 이거 개혁안이죠? 그럼 누구로 가면 돼? 2로 가면 되겠고, 정답 몇 번 가자? 4번 들어가면 됩니다. 5번도 우리 복습용으로 들어갑시다. 불치자편 이성계의 오른팔 삼봉 정도전이 되죠. 정도전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279번 들어갑시다. 강릉 부평촌에서 출생했다. 강릉 가면 뭐 있죠? 심사임당 사당 있죠. 강릉 가보시면 해안가만 가지 말고 그런 데 한번 가보세요. 심사임당 생관막 있고 그래요. 13세기 나이로 진사에 가해 세상 놀랬다. 29세 다 안 해도 되죠. 어떤 거 하나 줄쳐놓으면 되더라? 성악 지뷰 됐나요? 그러면 율곡이구나. 이와 관련된 거 각종 무슨 안을 제시했다? 개혁안.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배운 적 없고 3번도 안 배웠고 4번 누구더라? 이황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그리고 성리학은 잘 나오는 주제도 아니다. 아닙니다. 나와봤자 이 정도 수준이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조선전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 44에서 45까지겠죠? 자, 거기는 뭐다? 불교 내용이 주가 되죠. 우리 이데올로기에서 지금 유학하고 뭐 했다? 성리학.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상. 불교는 더 이상 배울 필요 있다 없다. 페이지 44페이지 봐봐요. 44에서 45 거기다 불교 있잖아. 나올 거 있다 없다? 없더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5페이지 가봐요. 45페이지 풍수지리설과 도교 중에서 도교에선 딱 하나만 더 줄쳐놔요. 소격서. 다시 한 번만 더 봐두라고요. 소격서가 도교 행사 주관하던 곳, 도교 행사는 뭔다? 고려 때부터 뭐라 불렀죠? 초제라 불렀죠? 이거 폐지하자고 했던 사람이 누구더라? 조광조였다. 그거랑 더불어서만 알아두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풍수지리설은요, 무슨 풍수라고 나왔다? 음택풍수와 산수.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묘자리 선정까지 발달했던 게 바로 뭐더라? 조선 때 풍수지리설. 산송은 뭐 하는 거다? 요자리 때문에 소송 붙은 거. 그걸 본다? 산송이란다. 설명했던 거 다시 한 번만 복습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는요. 도교 있다. 풍수지리설. 이렇게 변화했다. 시대별로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46페이지. 역사서. 웬만해서 안 나오는데 혹시 모를까만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서 삼국시대, 남북국, 고려시대 정리됐죠? 우리 고려 때 역사서 크게 어떻게 나눠라? 김부식과 하나, 자주적인 사서 묶어서 하나 공부하면 되고, 고려 전기 때는 특징 빨리. 우선 고려 전기 때 가장 대표인 건 뭐가 있더라? 조선시대 역사서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 무슨 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알겠죠? 조선왕조실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봐요.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거, 고려 전기 때 정도전에 무슨 국사 우리 하나 배웠었고, 고려 국사.
우리 정도전 하면 제가 2개 정도 기억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재상중심 정치, 불시잡변. 그 다음에 책 이름. 무슨 국사 했다? 고려국사. 그래서 이 고려국사는 대부분 고려왕조를 아주 좋게 표현했다? 나쁘게 표현했더라? 매우 나쁘게 표현했더라. 그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 줄치고 정도전에 무슨 국사? 고려국사. 그 다음에 또 하나 줄쳐요. 조선왕조 내내 만들어진 게 바로 뭔다? 조선왕조 실록.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체라는 게 특히나 조선왕조 실록은요. 연월일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 보시면 돼요. 무슨 체로 되어 있더라? 편년체. 그 정도 줄쳐놓고 네, 잘했습니다. 춘추관 실록청에서 편찬했다고 했죠. 여러분들 사초 있죠. 사초가 뭐냐면은 조선왕조 초안본을 뭐한다? 사초 이렇게 말해야 된다. 역사의 뭐다? 초안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초는 또 시험문제 안 나오는 건데 초초, 중초, 종초 이렇게 했어요. 그날에 있었던 거 왕이 업적 다 기록해요. 모든 것들을. 근데 뭐 왕이 오늘 밥을 뭐 먹고 반찬 이건 역사적으로 중요해 안 중요해? 그닥 중요하진 않겠죠. 그 쓸데없는 거 뭐더라? 지워버리고 2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럼 2단계를 다시 또 한 번 몇 단계? 3단계로. 3번에 걸쳤다 보시면 돼요. 웬만한 거 다 걸리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시정기라고 해서 왕과 신하가 토론한 기록문 있죠. 그걸 또 반영해요. 비변사 들어봤죠? 비변사 등록도 반영해요. 그 다음에 왕의 비석이고 승정원 일기 있죠? 그것도 반영해요. 엄청난 거더라. 종합 기록물이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습니다. 그냥 엄청난 거다.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그런데 고려왕조의 실록은 전해져 안 전해져? 안 전해주가 전란 때문에 없어졌잖아. 그래서 그걸 보관하는 것을 뭐라고 하더라?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한 걸 뭐라고 한다? 고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군데나 갖다 놨어요. 똑같은 거를. 근데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 빼놓고 불타 없어졌어. 4개나 만들기 때문에 다행히 살아남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대산 사고로 바뀌었던 게 조선왕조 실록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기록물사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거 하나만 줄쳐놓읍시다. 조선왕조 실록은 사고 이렇게 줄쳐놓고, 임진왜란 때 무슨 사고 하나만 남다? 전주사고. 그래서 4대 사고에서 5대산 사고로 바뀌었다. 이건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됐나요, 여기?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왕조 봐봐요. 자, 조선 전기 때는 우리가 실록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자세히 들어갈 필요는 없고, 문종 때 뭐라는 게 만들어진다? 고려사라는 게 만들어져요. 여러분들 고려국사는 어때요? 좀 더 고려왕조를 많이 까는 데 집중했잖아. 왜? 조선왕조가 처음에 만들어졌으니까. 고려왕조는 씨발 썩어 문드러질 나라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근데 양심이 있지.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객관적 입장에서 들어간 게 고려사가 되겠습니다. 기전체 사서로 딱 묶어놨어요. 그 다음에 고려왕조를 뭘로? 분야별로 나눴죠? 기전체는 우리가 뭐라 했어? 분야별이라고 했었죠? 연별로 또 한번 정리해야 되잖아. 그래서 편년체로 만들어진 게 고려사 뭐가 됩니까? 절요로 편전체로 고려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누구 때? 문종 때.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 고려사와 기전체와 편전체로 잘 정리됐잖아. 그럼 이제 어디 거? 고려왕조 전에 어디도 적어야 돼? 삼국시대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슨 사설로? 삼국사 저료가 돼요. 삼국사 저료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한번 퉁으로 다 묶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입니다. 동국 통감이 되겠습니다. 동국, 우리나라의 뭐더라? 통틀어진 역사. 대부분 감으로 끝나면요. 역사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국 통감. 이게 조선 전기의 역사서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웬만해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고. 그럼 특징을 꼽아볼게요. 특징 보면 어떤 게 특징이야? 고려자 들어가는 거. 조선시대. 됐죠? 그럼 고려 거 끝나면 무슨 사저로 있고? 삼국사조로, 그 다음 성종 때 동국 통감이란 게 있다. 그렇게만 딱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너무 많이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목만 빨리빨리 적고 넘을게요. 역사선 시험제 많이 나온 게 오히려 거기에요. 김부식의 삼국사기하고 자주적 사서 기억나지요? 이규배의 동명왕편, 일원의 상문유사, 이승의 재홍기. 거기 더 중요합니다. 여기는 많이 중요하니까 제목만 빨리 줄치고. 고려사, 고려사저료, 삼국사저료, 동국통감 그 정도만 딱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다음 16세기 때는요 사략이라고 나있죠. 사략 들어가면 성리학적 사사라고 보시면 돼요. 사략. 거기 박상의 동국사략 그건 따로 줄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역사서, 조선 전기 역사서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따로 문제 안 풀게요. 자, 여긴 됐고, 그 다음에 페이지 47페이지. 47페이지에 조선 후기 역사서 건너뛰고, 조선시대 역사서 건너뛰고, 3번에 지도와 지리지요. 자, 지도에서 내가 딱 하나만 말할게요. 많이 안 말게요. 하나만 줄쳐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지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지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대한민국이 있고요.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아라비아 반도하고 아프리카하고 유럽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도 포함된 겁니다. 어디에? 여기. 되겠죠? 이게 다 뭐더라? 중국. 근데 우리나라도 되게 크게 그려졌죠? 이건 딱 봐도 무슨 사상을 보여주는 거다. 무슨 사상 보여주는 지도더라? 세상의 중심이 어디라? 중국이다. 중화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게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때 대표적인 거 딱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조선 전기 때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지도가 되겠죠. 아, 세상의 중심 어디구나? 중국이구나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게? 자, 지도는 여러분들 그거 하나 정도 잘 줄쳐놓으면 돼요. 혼일, 강리, 역대, 국도, 지도. 동양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지도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 팔도도와 동국지도, 조선 방역지도 이런 것도 만들어졌더라.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지리지는 하나만 줄쳐놔요. 자, 우리 지도는요. 이름 역 같은 거 혼일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다 외울 필요 없죠. 혼일, 강리, 역대, 국도. 혼으로 시작하는 복잡한 지도 하나 있었다.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 때 지리지 있거든요. 지리지는 꼭 하나 기억다. 동국, 여지, 승남. 요거는 꼭 기억합시다. 동국, 여지, 승남. 그럼 동국, 여지, 승남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네이버에 양천구라고 치죠. 뭐 양천구, 강남구 딱 치죠. 그럼 어떻게 나오죠? 그 지역에 보더라. 구청, 소재지 어디 있고, 학교 몇 개 있고, 연역은 어떻게 되고, 동네 이름이 어떻게 바뀌어 있고, 인구수가 몇 개고, 문화재가 뭔지 쭉쭉 나오죠. 이게 지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국가 통치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 동국, 여지, 승남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의 알겠지? 생활상이 어떤지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역사 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명종 때 이걸 다시 한번 복원한 게 신증, 동국, 여지, 승남 그런 게 있더라. 자, 지도에서는 하나 말했어요. 뭐 하나 기억하고? 혼일강, 역대, 국도, 지도. 그 다음에 지리지에서 어떤 거? 동국, 여지, 승남. 이걸 증부 더 개편, 보완, 발전한 게 뭐더라? 신증, 동국여지, 승남이니까 이름은 하나만 기억하면 되잖아. 동국여지, 승남 그러면 다 조선 어디 거다? 전기 때 지리지.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문화재는 나온다. 무조건 뭘 물어본다? 내용 아니면 시기? 그 당시 시기를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리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넘기시고 48페이지. 자, 여기는 간단하게 힘 빼시고 몇 개만 줄치고 빨리 끝낼게요. 많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자, 우선 조선 전기 때 언어 들어가요. 한글 창제 줄치요. 1446년. 누가 했더라? 세종대왕. 모르면 바보지요. 용비 어천가. 용비. 거기까지만 주세요. 용비가 뭐야? 드래곤 플라이. 드래곤이 날랐다.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 때도 조선 어디야? 전기지요? 아,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바로 세종대왕이잖아. 그러니까 어때? 조선왕조는 만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읊어낸 거. 용이 날았다. 조선국의 정당성을 뭐더라? 백성들한테 알리기 위한 게 용비 어천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월인청각지국은요. 불경입니다. 석가모니의 뭐다? 탄생. 알겠죠? 사망까지 기록한 거. 그게 뭐더라? 월인청각지국. 그 밖에 밑에 줄쳐요. 자, 두 개 줄쳐놨지요? 용비 줄치고 월인청각지국. 석보상절. 석자 들으면 석가모니니까 건너뛰시고. 윤리서, 농서도 만들었다. 그 정도만 딱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됐지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 법전 들어가요. 법전 하면 성종 때 무슨 대전 하나만 줄치고 내자. 성종 때 무슨 대전? 경국대전. 그거 하나 줄쳐놓으면 끝나고. 윤리서 의외로 두 개 구분하자. 윤리서는 두 개 구분합시다. 세종대왕이, 이건 세종대왕과 업적과 비교해서 많이 나와요. 무슨 행실도. 이게 사료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의 업적이나, 세종대왕 때 정치적 사항을 많이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쉽게 들어가면 돼요. 상강이 뭐냐면은, 충, 효, 부부간의 절개, 이런 걸 강조한 걸 상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에 보다 행실을 뭘로 그러는 거? 그림으로 그러는 거. 이게 상강 행실도. 어떤 효자가 있단 말이야.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허벅다리 잘라. 불국에 들여서 드렸어. 알겠죠? 이런 것들, 효자가 되죠. 이런 뛰어난 효자들의 보다 일화를
글과 그림으로 백성들을 교화시켜서 만든 게 삼강행실도. 누구랑 관련이 있더라? 세종대왕.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이건 의외로 사료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윤리서에서 또 하나 있어. 그 뭐가 있어? 국조오례라고. 그럼 국조오례는 뭐야 이거? 이것도 말만 들으면 쉬운데. 오례가 뭐냐면은 국가의 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있잖아. 그것도 의식이 있지. 의식과 절차가 있지. 그거는 거예요. 왕 즉위식 됐나요? 왕 사망식. 그리고 외국 산지 접대했을 때 그냥 오세요이래요. 접대하는 그 의식 있죠. 그 빌레 이렇게 말해요. 그다음에 그 북한 애들이 많이 하는 거 무슨 기념일날 군사 퍼레이드 봤지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5가지 예법을 보더라 정리한 거. 요게 국조 오례가 되겠습니다. 누가 될까요? 세종대왕 때는 의례서 이겁니다. 알겠죠? 이건 누구 때가 될까요? 세종 아니면 성종? 성종 때. 성종의 업적과 더불어서 하나 기억하면 됩니다. 윤리서 몇 개 배웠다? 2개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상강행실도 줄치고 국조오례. 그 다음에 이론행실도하고 동봉서집, 동봉이 있죠? 그 묶어서 다 이거 뭐다? 밑에는 16세기 느끼고 파란색 제목만 줄쳐놓으면 돼요.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빨리 말해주면은 이론행실도 있죠? 옳은 중에 군신유의, 부자유친, 붕우유신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그 중에 2개만 뺀 거거든요. 붕우유신과 장유유서. 사림이들이 강조한 건 뭐야? 믿을 신. 배반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걸 더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장유유서는요, 질서를 말해. 사림애들은 향수는 쫓겨나갔잖아. 쌍꽃들이 자기들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돼. 양반과 농민은 확실한 질서가 있다. 이런 걸 강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2개만 빼고해서 강조했던 게 바로 사림애들의 윤리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동은 무슨 동자면 아이동자야, 아이동자. 애새끼들 교화시키기 위한 거. 사림애들은 향수로 내려갔잖아. 그리고 이제 성리학을 어때? 얘는 성리학만 공부했잖아. 그럼 백성들 성리학을 다 교화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애새끼들 위한 거 지은 거 다 뭐더라? 살인놈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동봉성습, 아이 동자라고 보시면 돼요. 동자가. 되겠죠? 동봉수지 이런 것들 다 뭐더라? 살인이랑 관련이 있더라. 됐나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더라. 그냥 배경지식. 애울건 상강실도 세종. 동국연지승 국조오례는 뭐더라? 성종이더라. 그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 병서 들어가요. 총톡, 총줄쳐요. 총줄쳐, 총동그라미 쳐. 동국 병감이 있죠. 감에다 동그라미 쳐요. 그 다음 밑에 병장도설, 설에다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 이렇게 봐. 총이죠. 무기야, 무기.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 했다? 동국 병감이죠. 감은 거울감자. 내가 감으로 끝나면 다 뭐더라? 역사서라고 보면 돼요. 전쟁 역사서. 그 다음 병장도설이죠. 군사진법 훈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몇 세기 때 만들어졌더라? 15세기. 사림이 집권할 때면 훈구파가 집권할 때. 훈구가 집권할 때.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더라. 이 정도. 자, 이 정도 했으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49페이지.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무슨 직설? 농서 중에서 무슨 직설? 농사, 직설, 그거 하나 줄지. 농서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해요. 자, 농상집연 하나 기억해요. 고려 때 농사 하나밖에 안 말해줬으니까. 농상집 어디 거? 고려 거. 농사, 직설. 우리나라 현지 풍토에 맞는 거. 알겠죠?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과학기술 뭐가 있어?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과학기술 무슨 기? 강우량 책 읽는 거. 주기. 그 다음에 무슨 시계 있어? 해시계, 안구일부, 작용로, 물시계, 천체 관측기구, 혼천이 뭐가 있다? 가안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역법서. 아까 지금 우리 선명력, 수시력은요 중국 거죠? 우리나라 한양을 기준한 게 무슨 산이다? 칠정산. 이거 공통점이다. 뭐랑 관련있다? 언제 비 내리고 언제 해 뜨고 언제 씨앗 뿌린지 다 뭐랑 했다? 농사랑 관련있더라. 이 사람 이거 하나 위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슨 직설? 농사직설. 그래서 농사시설 반포했단 말이야. 근데 애새끼들이 글자를 못 읽어. 한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더라? 훈민정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농사식설 하나 기억하면 되고, 하나 더 부탁드리면 급양잡로까지 외워둘 수 있겠어요? 급양잡로까지? 여기까지 외운 다음에 나머지 농서들 나오죠. 조선 후기다. 다 빼버리면 돼요. 농서 몇 개 외우면 돼? 3개 외우고 나머지 다 조선 후기로 빼요. 되겠죠?
물론 조선 전기 때 사시찬유, 양화산유, 구황찰유라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많이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농상지표 나왔다. 고려시대, 농사직설, 급양잡로, 조선시대. 나머지 농서들 다 어디로 빼라? 조선 후기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서 그렇게 정리하고요. 의서는요, 두 가지. 자, 향약 구급방은 고려고 집성방 어디다? 조선 전기지요. 하나만 더. 의방유치. 세종대왕 때 의방유치. 의학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방, 의학 방면에 유치. 그 종류를 다 취합한 거. 그럼 뭐야? 백과사전. 알겠죠? 조선 전기. 나머지 의서 다 어디로 갑니다? 조선 후기로 또 빼면 돼요. 농서와 의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겠죠? 조선 후기가 많이 나와야죠. 앞에 거 쉬운 거 먼저 외우고 나머지는 다 조선 후기로 우선 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제 과학기술. 과학기술 들어가요. 조선 전기 때 하나 줄치고 천상열차 분야지도. 그 뭐냐면 별자리 그림 있거든요. 고구려 고분의 천상 별자리를 다시 한번 탁본으로 만들어낸 게 천상열차 분야지도. 다시. 고구려 고분 위에 별자리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걸 다시 돌에다 새긴 겁니다. 별자리를. 그게 뭐더라? 천상열차 분야지도. 별자리니까 무슨 학과 관련있더라? 천문학과 관련있다. 그 정도만. 태조 때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역법 있죠? 칠정산. 아까 지금 말했네. 줄치면 끝. 수학.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아, 나올 때도 있다. 이거 가끔씩. 오답용으로.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인쇄술 있죠? 인쇄술 우리 봐봐요. 목판 인쇄물. 목판 인쇄물 하면 초조, 속, 제주대장교. 금속활자는요. 을에서 예문. 기억나시죠? 불경 뭐가 있다? 직지, 심체, 요절.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의 활판 인쇄술은요. 그거 두 개만 기억하면 돼요. 개미자와 뭐가 있더라? 갑인자. 알겠죠? 개빈자와 갑인자. 그 개미자가 일종의 이런 식으로 궁서체 글씨라고 보시면 돼요. 갑인자는요. 좀 여성스럽게 이렇게. 차이점 없나? 하여튼은 좀 더 멋지고 획이 많이 들어가는 게 개미자. 글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누구고? 여러분이 봤을 때 어떤 게 더 쉽게 빨리 인쇄할 수 있어? 갑인자지요. 그러면 실용성 강조가 누구 때일까? 태종 아니면 세종? 세종대왕 때. 알겠죠? 요게 태종 때. 태종 때는 개미자, 세종 때는 갑인자.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세종이 갑이잖아. 최고잖아. 세종갑. 이렇게라도 외워두시면 됩니다. 의외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갑인자. 됐죠? 그 다음에 식자판 조립이라고 하거든요. 식자판 조립. 이건 뭐냐면은 이 활판이 있잖아. 그럼 활판을 이제 붙여서 인쇄해야 되겠죠. 그럼 이게 자꾸만 어긋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고정 틀을 갖다 놓지요. 인쇄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요.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뭐 저거 한 게 뭐 대단한 걸까? 인쇄 속도 3배나 빨라졌어요. 그 전까지 못한 건 세종대왕이 아주 간단하게 고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싶은 거 세종대왕 때 갑인자 무슨 판? 식자판. 태조 때는 개미자하고 주자소라고 하거든요. 예. 활판 그 만들어 놓은 곳을 주자소라고 합니다. 만들 주자, 글자 자자. 그렇게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인쇄술 2개 줄쳐놓을게요. 태종 때 개미자, 활판 인쇄술을 뭐란다? 주자소.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세종대왕이 더 중요하죠? 세종은 갑이니까 갑인자. 그다음 밑에 무슨 판 조립? 식자판. 그다음 밑에 조지선은요, 종이 만드는 곳이에요. 지자가 무슨 자다? 종이 지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무기는요, 여러분들 채산 보이죠? 채산 따로 줄치지 말고 보기만 하세요. 채무선 들어봤죠? 화양 만든 사람, 고려 말 때 채무선. 그쪽 자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만든 게 뭐더라? 신기천 들어보셨죠? 거북선. 이거 다 조선 전기 때. 무슨 파가 집권할 때? 사림 아니면 훈구파. 훈구파는 우리가 뭐 했다? 성리학, 이해학문도 공부했다고 썼죠? 이렇게 보더라. 여러 가지 국방력 강화도 다 그때 나왔다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고요. 페이지 50페이지 다 끝났습니다, 진짜. 50페이지 거기 보면 분청사기라고 있죠? 자, 도자기 봅시다. 도자기 분청사기. 회색이라고 적어놔요. 분청사기는. 회색 물고기. 원나라 가방기법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도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회색 빛깔 나는 게 좀 특징이고요. 천진난만한 물고기 그림 쓴 분청사기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사치품일까 실용적일까? 좀 더 실용적, 훈구파의 기질에 맞는 실용적
도자기가 분청사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리매들은 어때?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있다 없다? 없더라. 깨끗한 뭐가 났다? 순수백자. 몇 세기 때다? 16세기. 도자기는 조선 도자기는 두 가지 구분합시다. 15세기는 뭐가 있고요? 분청사기의 실용적인 거 16세기 때다. 깨끗한 사리매 기질 보여주던 순수백자. 그림도 사군자와 더불어서 정치사에서 연결했던 거 기억나시죠? 51페이지 탑 조선시대 거. 조선 때는 그냥 어떤 거? 고려 말께 계승된 게 있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52페이지 불상 조선 거 없고 53페이지 그림 두 개만 기억하면 되더라. 안견의 목류도원도 조선 전기 겁니다. 들어보셨죠? 안평대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제 안견에게 물으니까 안견이 쭉 그려준 거 됐나요? 그 다음에 강희안의 고사간수. 그냥 강희안이 조선 전기 때 문인이에요. 걔가 뭐더라? 선비의 뭐더라? 그윽한 내면을 뭐더라? 그려낸 거. 그 정도 하나 해두시면 되겠고 한 장 넘겨서 54페이지 조선 전기 사찰 하나만. 무이사 극락전. 조선 전기 사찰. 우리 사찰 다 있었잖아. 무이사 극락전. 조선 전기 거 이거 딱 하나 물어봐요. 가장 대표인 거. 조선 어디 거라고요? 전기. 그리고 사찰 봐봐요. 다포 아니면 주심포. 주심포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주심포인데 무이사 극락전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다 됐죠? 아이고 힘들다. 여기 봅시다. 잠깐만. 이게 뭐 그냥 빠르게 정리합시다. 우리가 봤던 거 용비어천가, 그 다음에 머린성각지구, 그 다음 석보상절 요것도 만들어졌더라. 빨리빨리.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뭐더라? 혼일강리 역대국도지도. 여기 보면 한국 있고 중국 있고 아프리카 있더라. 중화사상 옆에 있다. 태종 때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됐나요? 요선 조선 방역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선 전기 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동국여지 승낙 이렇게 어떤 지리지에서 다 연역과 인구 그런 거 나온 거 요게 바로 뭐더라?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것들 만들어진 이유 다 뭘 위해서? 농사 위해서. 이게 칠정산 그래서 만든 게 무슨 직설이다? 농사 직설이 되더라. 그 다음에 이게 식자판 보이죠? 그 다음에 이게 갑인자 됐나? 여기 다 누구 때다? 세종대왕 때. 그 다음에 종이 만드는 곳 일명 조지서가 종이 만드는 곳이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우리 고려 때는 청자 상감청자 이게 바로 무슨 사기? 분청사기. 그 다음에 16세기 때는 깨끗한 뭐가 된다? 순수백자. 나중엔 뭐더라? 그림만 들어가면 돼요. 청화백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시대별로 한눈에 다 봤죠? 자, 그다음에 우리 무이사 극락전 탑은 뭐 하나 기억하면 돼? 원가시 10층석 탑. 그다음에 제가 어떤 거 말해줬어? 8만 대장경 고려 때 그걸 보관한 건축물 해인사 장경판정무다 조선 때 건축물. 16세기 때 사람이 등장하니까 뭐가 처음 만들어지더라? 서원이 처음 만들어졌더라.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림은 우리 어떤 거? 강희안의 고사간수도, 그다음 안견의 무슨 도원도, 목류도원도. 여기가 현실 세계, 여기가 꿈의 세계. 그래서 대각선 구도로 이제 쭉 긁어낸 게 안견의 목류도원도가 되겠습니다. 자, 배웠던 그냥 한번 그림을 쭉 봤던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문제 풀고 마무리 십시다. 페이지 79페이지. 문제는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문화사 특징이 뭔지 알겠죠? 제가 설명은 되게 많이 하죠, 막 말을. 근데 문제가 그렇게 많이 어렵게 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문화사를 또 제가 설명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정치사랑 연결되게 많이 나와서 그래요. 자, 그거 좀 감안해주고. 다들 내 말 안 듣고 문제 풀고 있네. 79페이지 276번. 자, 79페이지 276번. 교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거 앙불부, 추구기, 농사직설. 됐죠, 여러분들? 다 뭐랑 알겠다? 용어 277번. 다음 기구들이 처음 제작된 시기 사실로 올바른 거. 조선 전기가 되겠죠? 상강기법은 고려시대, 월정사팔가 고려시대. 우리 조선 전기 때 가장 대표인 거 무슨 산비였다? 역법 칠정산. 이렇게. 그 다음에 280페이지, 죄송해요. 80페이지 280번 문제. 안견의 특별전. 현실 세계의 도원. 도원이 바로 무릉도원 말이에요. 무릉도원 들어보셨죠? 이상세계. 그쵸? 복숭아 한 몸처럼 먹으면 1년 동안 배부르고 막 그런 거.
15세기 작품 우리가 하나 더 배웠던 게 뭐 했었죠? 한선비가 냇가를 보면서 고심에 잠겨 있는 그림 봤었죠? 안견에 강의안에 고사 간수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나오면 됩니까? 2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 또 지겨우니까 잠깐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편히십시오.